반갑습니다. 87연구소 묵계 이상원입니다. 오늘은 대선 후보 8체질 인물 분석 마지막 순서입니다. 네 번째 후보는 민주당 이재명 경기지사입니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체질도 여러분 궁금하시죠? 이 지사 역시도 태양인 금음체질 특징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분입니다. 그렇다고 태양인 금음체질이면 모두가 이재명 지사와 거의 같은 스타일이라고 생각하시지는 않겠죠. 또는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나도 금음체질이지만 이재명 지사 스타일과는 많이 다른데 묵계 선생의 이 지사 체질 감별이 혹시 잘못된 것 아니야? 이해가 도저히 안 되네?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요. 동일한 팔체질이라는 것은 큰 줄기, 즉 뼈대가 같다는 뜻입니다. 같은 체질이라도 구체적인 강론으로 들어가면 당연히 개인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소품종 대량 생산된 로봇이 아니지 않습니까? 일반인들 눈에는 장미가 노란색을 띠고 있으면 빨간 장미와는 전혀 다른 꽃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색깔이 달라도 장미는 장미일 뿐입니다. 팔체질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겉모습이고 지엽적인 이런 특징인 색깔을 보시지 말고 본질인 장미꽃 그 자체를 볼 줄 아는 눈을 키우셔야 합니다. 하여튼 오늘 방송에서는 이재명 지사의 인물 분석을 위해 음양의 성질을 태양인 금음체질에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이를 통해 음양적 성질을 적용한 팔체질이 이재명 지사의 스타일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분석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태양인 금음체질 이재명 지사의 체형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이재명 지사는 다소 말라 보이지 않습니까? 이는 배설 기능은 좋은데 반해서 소화흡수 기능은 다소 약하기 때문입니다. 이 지사의 체질인 한태양인 금음체질은 간이 폐가 가장 튼튼하고 그 다음에 신장이 조금 좋고 비장이 약하고 간이 가장 약한 장부 구조를 지니고 있습니다. 장부 구조에서 보듯이 배설을 담당하는 신장과 방광 기능이 좋고 소화 흡수를 주관하는 비장과 위장이 약하기 때문에 마른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물론 어떤 경우라도 예외는 있기 마련입니다. 한태양인 금음체질이 모두 마른 체형은 아닙니다. 대략 70% 정도가 마른 체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0%는 보통이고 10%는 예외적으로 살이 약간 찌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체형은 중요한 참고사항이기는 하지만 이것만으로 체질을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럼 이재명 지사의 독특한 성격도 금음체질의 특징일까요? 자, 이 지사는 그렇게 평범한 스타일은 아닙니다. 양적 기질이 매우 강하게 발현되는 인물입니다. 일반적으로 감성은 음이고 이성은 양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음에 해당하는 여성이 남성보다 더 감성적인 것이겠지요. 자, 그런데 금음체질 한태양에는 음양으로 설명하면 양중의 음에 해당하는 체질입니다. 즉 금음체질 한태양인의 본질은 양이고 현상은 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처럼 본질이 양이니 이 체질은 대부분 매우 이성적입니다. 그런데 이성은 두뇌에서 나오죠. 그러니 두뇌 활동이 당연히 매우 활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두뇌 활동에서 발현되는 창의성, 직관력, 표현력이 다른 체질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뛰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이재명 지사는 이성적 능력이 발달해서 언변이 유창하고 두뇌가 총명하며 인기응변에 매우 능합니다. 또한 한태양인 금음체질처럼 양의 기운을 강하게 받는 체질은 양의 고유한 속성인 속도, 즉 빠름, 적극성, 의지력, 도전정신, 직선적인 성향을 띠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지사의 스타일 역시 속전속결, 즉 말과 행동이 빠르고 급하며 발언이 거침이 없고 직설적이며 성정도 매우 급하게 발현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인들은 이 이지사만큼은 아닐지라도 양과 이성의 발달로 대체로 성정이 급하고 속도전에 강점이 있으며 창의성이 뛰어납니다. 도전정신과 의지력 역시 매우 강합니다. 그럼 한국인들은 당연히 어떤 체질이 많을까요? 답은 너무 쉽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이 만약 답을 떠올릴 수만 있다면 기존 사상 체질과 팔체질 의학의 체질별 비율 설명에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있는지 충격을 아마 받게 되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무리 한태양인 금운체질이 양적 체질이라고 할지라도 이재명 지사는 같은 체질인 다른 사람들보다 성정이 훨씬 더 강한 측면이 있습니다. 같은 금운체질인 최재형 후보와 비교할 때도 그렇습니다. 왜 같은 체질인데도 성격의 차이가 생기는 것일까요?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은 사주입니다. 만약 사주에 표현 및 재능의 발휘와 관련되는 상관이 발달하고 발산적인 성질인 병화의 오행이 본인을 뜻하는 일간 가까이 있다면 앞서 언급한 이 지사의 성정과 스타일이 더 빼어나고 두드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간목의 영향까지 크게 받는다면 직선적이고 도전적인 정신이 더욱더 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다만 한태경 금운체질은 뛰어난 이성에서 비롯된 본인의 재주를 과신하게 되면 겸손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자칫 세상에서 내가 가장 똑똑한 사람이라는 자만에 빠지면 큰 일을 그르칠 위험이 있고요. 또한 이 머리로 계산을 너무 많이 하다 보면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는 우를 범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지장 위에 덕장이 있다는 옛말을 참고할 만합니다. 그래서 재능이 뛰어난 사람은 반드시 덕을 함께 갖추어야만 천하를 다스릴 수 있는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또한 성급함이나 과도한 민첩성은 경솔함과 잦은 실수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구마 소리를 들을지언정 급할수록 좀 더 신중하게 처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진정으로 위대한 지도자가 되고자 한다면 이러한 한태양인 금음체질의 부족해지기 쉬운 단점을 반드시 극복해야 합니다. 누구나 인정하듯이 이 지사는 이성적 능력과 재능만큼은 그 어떤 정치인과 견줘도 뒤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마음가짐과 정치 스타일을 어떻게 보완하느냐에 따라 이 시대가 요구하는 최고의 지도자가 될 수 있을지 아닐지 결정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지사는 양적인 성향만 갖고 있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태양인은 양중의 양에 해당합니다. 태양인 중에서 한태양인 금운체질은 음이 다시 추가되어 양중의 음입니다. 즉 타고난 본질은 양이지만 음의 외피를 걸치고 있어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일상적인 생활은 음적인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특정 상황이 되면 내부에 잠재되어 있던 본질인 양적 성향이 강하게 분출됩니다. 자, 그래서 일상생활 속에서는 세심하고 소심하고 꼼꼼한 여성적인 모습을 보일 때가 많습니다. 여기에 비위가 약해 생각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본질인 양의 한 요소인 이성적 능력, 음의 특징인 꼼꼼함, 그리고 비위가 약해서 생겨나는 깊은 생각, 이 세 가지가 결합되면 어떤 체질보다도 치밀하고 용의 주도하게 일을 계획해서 추진할 수 있습니다. 한태양인의 금운체질의 특징이죠. 자, 이처럼 체질을 분석할 때 음양적 접근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현재 팔체질 의학계를 주도하고 있는 권도원 팔체질은 체질에서 가장 중요한 음양적 성격을 철저하게 외면하고 있어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가령 목양과 목음이라고 했을 때의 목양은 목체질에서의 양적 성향이 더 강하고 목음은 음적 성향이 더 강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음양적 의미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금양과 금이라는 이름에 붙는 음과 양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음양의 성질이 태양인 금운체질 특징에 어떻게 반영됐는지 이재명 경기지사를 통해 알아보았습니다. 만약 이러한 음양적 특징에 오행까지 적용해 장부 강약을 풀이하게 된다면 이재명 지사의 스타일을 더욱 정밀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음양은 체질 분석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런데도 음양의 중요성을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한의사들조차 팔체질 분석에 음양을 거의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이 너무 안타까워서 팔치절에서 음양의 중요성을 특별히 강조해 보았습니다. 즉 한태양인 금운치들을 다른 것은 다 배제하고 오직 음양적 측면에서만 따져보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도 이렇게 이재명 지사의 모습이 웬만큼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그만큼 음양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대선 후보들은 많지만 모든 분을 분석해 볼 수는 없겠지요. 그래서 일단은 선두권을 달리는 여야 후보 두 분씩 체질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네 편의 이 방송을 꼼꼼하게 들어보신다면 열태양인 금양체질, 한태양인 금운체질, 열태양인 모금체질 특징을 이해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이 세 체질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집중적으로 살펴보며 공부하셔야 합니다. 자, 오늘 방송 내용이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흥미가 있고 도움도 되셨다면 공감과 구독 꼭 부탁드리면서 방송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